네, 앞서 리포트에서 보셨듯이 코로나19 확산세가 심상치 않습니다. 지금 상황을 어떻게 봐야 하는지 취재 기자와 함께 자세히 알아보겠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네. 자, 허정 기자, 주말에만 지금 확진자가 30명 넘게 나왔는데 특히 토요일에는 확진자가 18명이 나왔어요. 근데 이게 올해 들어서 처음이라면서요? 네, 그렇습니다. 이게 하루에 확진자 18명이 나온 게 올해 들어서 처음인데요. 지난주 화요일에 제가 이 자리에서 확진자 13명이 발생해서 넉 달 만에 확진자가 가장 많이 나왔다. 이렇게 말씀드렸는데 나흘 만에 이 기록을 갈아치웠습니다. 그만큼 확산세가 매섭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런데 오늘도 확진자가 지금 8명이 추가가 됐는데 확산세가 어떻게 계속될까요? 보건당국은 지금 뭐라고 하고 있나요? 네, 우선 제주도 보건당국은 확산세가 좀 계속될 것으로 현재까지는 보고 있습니다. 국제대 레슬링부에서 시작된 연쇄 감염이 지금까지 이어지고 있고요. 관련된 확진자만 30명을 넘어선 것으로 보건당국은 보고 있습니다. 여기에 의심 증상이 나타나서 자진해서 검사를 받은 뒤에 확진 판정을 받은 분들도 있었는데 이분들의 접촉자들도 지금 줄줄이 확진되고 있거든요. 네. 이에 따라서 동선도 추가로 공개됐는데요. 한번 보시면요. 네, 지난 6일 오후 4시 20분부터 5시 50분까지 세븐스타 코인노래 연습장 제주 3화점에 다녀간 분들은 꼭 진단검사를 받으셔야 합니다. 네, 참 위중한 상황인데 원희룡 지사가 오랜만에 브리핑 자리에 참석을 했더라고요. 네, 맞습니다. 원 지사가 브리핑 자리에 나온 게 석 달 만인데요. 그동안 코로나19 브리핑 자리엔 방역을 총괄하는 보건당국 관계자들만 참석했거든요. 그동안에야 제주 지역 코로나 상황이 잠잠했지만 이 4차 대유행이 본격화된 이 위중한 시기에 도민들을 대표하는 도지사는 어디에 있느냐 이런 목소리도 나왔단 말이에요. 네. 이 대권 출마 의사를 밝힌 뒤에 도지사 사퇴 시기를 점치고 있는 상황에서 이 속된 말로 마음이 딴 데가 있는 거 아니냐 이런 말들도 나오고 있는데요. 저희 취재진이 도지사의 부재에 대한 입장을 들으려고 했지만 원 지사는 질문을 받지 않고 자리를 빠져나갔습니다. 도정 책임자라면 이런 위기 상황에는 또 진두지휘하는 모습도 보여줘야 하는데 그런 모습이 없어서 참 아쉽습니다. 최근 확진자 중에 보니까 고등학생들이 적지 않아요? 네, 중앙고등학교에 이어서 중앙여자고등학교 그리고 오형고 학생들도 잇따라서 확진됐는데요. 이 중앙고등학교 1학년 7명, 중앙여고 1학년 1명, 오형고등학교 3학년 1명 이렇게 모두 9명입니다. 이 기존 확진자들과 동선이 겹치면서 감염된 것으로 추정이 되는데요. 앞서 말씀드렸듯이 제주국제대학교 레슬링 선수부 선수들이 PC방과 노래방을 이용했는데 이 중간고사를 마친 일부 학생들이 확진자와 같은 시간대에 이 시설에 다녀간 겁니다. 이 중앙고등학교 같은 경우에는 확진자가 나온 1학년은 2주 동안, 그 밖의 학년은 한 주 동안 원격 수업을 진행하고요. 네. 이 나머지 학교는 역학조사 결과에 따라서 원격 수업 연장 여부를 확정할 예정입니다. 이 수업이 원격으로 전환된 학교는 16곳으로 확진자가 발생한 곳보다 더 많은데요. 이 확진자의 접촉자가 나온 곳입니다. 이 중에서 효돈초등학교 병설유치원, 그리고 표선초 병설유치원과 한천초등학교는 긴급 돌봄을 따로 진행하지 않고 있는데요. 제주도 교육청은 될 수 있으면 긴급 돌봄은 운영하려고 하지만 이 역학조사 과정에서 대다수의 원아 그리고 학생들이 확진자와 접촉했다고 했을 때는 긴급 돌봄을 부득이하게 하지 않는다고 답했습니다. 조금 전에 지금 PC방과 노래방을 언급해 주셨는데 내일부터 이 시설들이 영업시간이 제한이 되잖아요. 이게 다 확진자와 관련이 있는 거죠? 네, 그렇게 보셔도 무방할 것 같습니다. 다중 이용시설이 지금 감염 확산의 매개가 돼서 영업시간이 제한되고 있는 건데요. 다시 한번 정리해서 말씀드리면 유흥주점과 단란주점, 노래방은 어제부터, 목욕탕과 PC방, 오락실과 멀티방은 내일부터 2주 동안 밤 11시가 지나면 문을 닫습니다. 또 목욕탕과 유흥주점 직원들이 지금 확진이 되면서 네. 여기에서 일하시는 분들 역시 코로나19 검사를 무조건 받으셔야 합니다. 근데 이 시설들이 대부분 관광객들이 아니라 도민들이 많이 이용하는 곳이잖아요. 그러면 이 감염 양상이 좀 지역사회 안으로 확산됐다 이렇게 볼 수가 있는 거죠? 네, 보건당국의 우려도 아까 말씀하신 그 지점에 있는 건데요. 국제대 레슬링부만 하더라도 조금 그렇습니다. 이 지역 선수들이 다 제주 밖에서 왔는데 선수들이 다중 이용시설에 다녀가고 또 같은 시간대 방문한 도민들이 나도 모르게 감염이 된 양상인데요. 지금의 감염 양상을 어떻게 봐야 할지 보건당국의 설명 직접 한번 들어보시겠습니다. 네. 전국적으로 700명까지 발생하는 굉장히 발생 빈도가 높은 지역에서 제주도를 왔다 갔습니다. 근데 이분들이 또 대부분 다 관광만 하고 가시지만 도민들과 지인 관계에서 식사하고 만나고 이런 사례들이 꽤 빈번하게 있었습니다. 그래서 시차가 조금 있을 뿐이지 결국에는 조금 지난 다음에 제주도의 감염자가 확대될 수밖에 없는 구조입니다.
네, 그리고 또 제주 지역 사회에서 이 감염이 빠르게 확산된 이유가 또 있다고 하는데요. 이 부분도 보건당국 이야기 직접 들어보시겠습니다. 네. 제주도의 지 면적은 굉장히 넓지만 제주도 동지역에 밀집되어 있는 인구수가 훨씬 더 밀집도가 높습니다. 그래서 그런 것들이 이게 좀 전파를 빠르게 확산시키는 요인이 아닐까. 지금 사회적 거리 두기가 1.5단계 지금 제주에서는 유지가 되고 있는데 그럼 혹시 거리 두기 단계 격상도 검토하고 있는지요? 네, 그러니까 앞서 이제 거리두기를 상향한 적을 좀 이렇게 돋아보시면 사실 네. 자영업자분들이 받은 타격이 상당하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보건당국도 이 거리두기를 올리는지 이 문제에 대해서 다소 조심스럽게 검토를 하고 있는데요. 이번 일주일 동안은 확진자가 발생한 시설들에 한해서 아까 말씀드린 대로 부분적으로 영업시간 제한 등의 조치를 취하고요. 또 앞으로 상황을 보면서 이 거리두기를 올릴지를 지켜보겠다는 계획입니다. 네, 이런 일이 발생하지 않으려면 무엇보다 방역 수칙 아무리 지나쳐도 강조해도 지나침이 없을 것 같은데요. 방역 수칙 철저히 지켜야겠습니다. 자, 오늘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고맙습니다. 네.